영어 공부할 시간 많으신가요? 우리 대부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문법, 시험 등등등 공부할 분야가 정말 많지 않나요? 나머지 모든 분야를 공부하는데 엔진이 되는 핵심이 바로 단어, 어휘력입니다. 부정할 수 없죠. 다 압니다. 하지만 바쁘죠. 그러니까 단어는 하루 10분만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시간엔 시험 공부하고 말하기 연습하고 문법 독해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20일 동안 매일 10분씩만 써서 영어 단어 1000개를 외울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외운다는 것이 뭔지 정의를 내려야겠죠. 우리가 어떤 단어를 아주 잘 알아서 툭 치면 생각 안 해도 바로 튀어나오는 그런 단어들, 그래서 매일 일상 대화에서도 늘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은 정말 잘 아는 내 단어들입니다. 우리 뇌에 장기 기억에 완전히 정착된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도 실제 그런 단어는 많지 않습니다. 대략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국 원어민들도 평균적으로 대략 2만 개 정도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사용하는 단어는 2000단어 수준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렇게 툭 치면 튀어나오는 수준이 아니면 외운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단어도 외울 수 없습니다. 아는 단어 10,000개를 만들어야 그 중에 1000개 매일 쓰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 수업은 90%의 아는 단어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하루 10분씩 20일 동안 그냥 보면 영어 단어 1000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늘려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방법이죠. 어떻게? 이제 여기에 과학이 필요합니다. 첫째,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기억 망각 곡선, 아주 유명하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당연한 말이죠. 사실 망각은 선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픈 기억을 절대 잊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없을 겁니다. 아마 모두 정신병 걸리겠죠.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학습에서는 좀 별로인 게 분명합니다. 에빙하우스는 망각의 정도를 아주 정밀하게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잊어버리는지 그 통계를 알려줍니다. 학습 후 20분이 지나면 58% 남습니다. 슬프게도 반이 없어지네요.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면 44% 남습니다. 이틀 지나면 28% 남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100개를 공부했는데 이틀 지나면 28개만 남는 겁니다. 효율이 아주 떨어지죠. 여기서 이 망각을 극복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한 번 더 반복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1일 후에 한 번, 3일 후에 한 번 더, 그렇게 총 3번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상당수가 아는 단어로 장기 기억의 시작 부분에 정착이 됩니다. 물론 완벽하게 100%를 평생 남기기는 어렵습니다. 어휘는 그것 자체로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영어 단어를 사용해서 발표를 하고 영문 독해를 하고 독서를 하고 에세이를 쓰고 시험을 보는 거죠. 지속적인 다른 학습들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10년 동안 살다 온 사람도 한국에서 1년만 살면 영어를 안 쓰니까 결국 말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마찬가지죠. 계속 함께 가는 게 필요합니다. 둘째, 반복에도 과학이 필요하죠. 왜 그럴까요? 뉴로사이언스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반복된 신체 동작이 뇌를 계속 자극하면 장기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방식의 자극은 뇌에서 한 번의 정보로 기억됩니다. 예를 들어 종이에 upton이라는 단어를 1분 동안 쓰면서 외운 것과 30분 동안 쓰면서 외웠을 때 같은 방법이죠. 시간이 흐른 후에 기억의 정도로 보면 30배의 차이가 결코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일한 방식의 자극은 반복하고 오랫동안 계속해도 한 번의 자극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바꾸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추가되는 별도의 자극이 되는 거죠. 셋째, 머슬 메모리가 있습니다. 오슬로 대학 생리학자 크리스티안 군데르센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집중적으로 하다가 중단했을 때 실제 운동만큼은 아니지만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가 느려지고 노화 속도가 느려지고 근육 핵 수치가 유지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근육에도 일종의 기억 장치가 있다는 거죠. 뉴로사이언스 학자들이 이것을 학습에 적용한 연구는 몸을 움직이면서 학습을 할 때 두뇌가 더 활성화되고 몸의 움직임과 함께 학습 효과와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겁니다.
손으로 저글링을 하면서 단어를 외우면 두뇌 활성도가 높아지고 기억에 더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테솔 수업을 받을 때 실제 저글링을 처음 배워서 손으로 이렇게 저글링을 하면서 단어를 외워봤습니다. 정말 오래 갑니다. 주위에 다리를 떨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었죠. 일종의 본능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모두가 저글링을 하거나 다리를 떨면서 공부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한 오감을 자극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해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써보는 거죠. 몸을 실제 움직이면서 학습하면 기억력이 높아집니다. 똑같은 10분 학습에 가능한 여러 근육을 움직이는 겁니다. 다른 방식의 다양한 자극을 뇌에 주는 거죠. 네 번째, 주기적인 워킹 메모리 삭제가 두뇌 활성화에 정말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영국 스털링 대학 연구팀이 조사를 했습니다. 한 그룹의 아이들은 선생님의 얼굴을 보면서 문제를 풀고 다른 그룹의 아이들은 눈 돌리기 훈련, 그러니까 눈을 정보가 적거나 없는 쪽으로 보내서 문제를 푸는 거죠. 훈련을 안 받은 학생들은 계산 문제의 정답률이 34.4%였습니다. 그런데 눈 돌리기 훈련을 받은 학생들은 정답률이 64.6%가 됐습니다. 놀랍게도 2배나 차이가 났죠? 인간이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지 누구도 완벽하게 멀티태스킹을 할 수는 없습니다. 책상 위에 책과 공책과 여러 도구들이 있으면 새로운 것을 놓을 수 없죠.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차단해서 나의 워킹 메모리를 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학습 중간마다 이렇게 몇 초간 워킹 메모리를 청소하는 시간을 넣습니다. 다섯 번째, 기억을 꺼내는 노력과 연결력입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의 학생들에게 해달이라는 동물에 관한 한 장 분량의 정보를 7분 동안 공부하게 했습니다. 이후에 5분을 쉬고 A그룹은 다시 7분 동안 동일한 방법으로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B그룹은 7분 동안 외운 것을 써보도록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5분 후에 다시 진짜 시험을 봅니다. A그룹은 61점, B그룹은 55점입니다. 별 차이가 없죠. 또 공부하고 또 한 번 공부했던 팀이 성적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죠. 실제 대부분의 학생들도 중간에 그렇게 시험 보는 게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 예고 없이 다시 동일한 시험을 봅니다. 공부하고 또 공부했던 팀은 45점입니다. 단기 기억에 머물러 있다가 점점점 사라진 거죠. 그런데 공부하고 시험을 봤던 팀은 53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기억을 꺼내려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장기 기억에 저장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학습을 하면서 영어 단어가 나오면 마치 시험 보는 것처럼 뜻을 말해보고 뜻이 먼저 나오면 시험 보는 것처럼 영어 단어를 말해보는 겁니다. 기억을 꺼내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장기 기억에 정착됩니다. 그리고 이미 장기 기억에 갖고 있는 나의 정보와 연결할수록 추가적으로 장기 기억에 들어갈 확률이 올라갑니다. 처음 학습할 때부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인지 비슷한 다른 단어를 알고 있는지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다 모르는 단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장기 기억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끄집어내서 연결해 보는 거죠. 그럴수록 장기 기억에 정착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단어를 외워야 할까요? 세상에 나와 있는 단어는 정말 많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에는 60만 개 정도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약 최대 100만 개 정도의 단어가 이 세상에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각 분야에 혹은 시험에 맞는 영어 단어들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도 합니다. 토익 시험에는 비즈니스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토플 시험에는 또 학문적인 용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빈도수를 보면 제일 효과적입니다. 어차피 수능, 토익, 토플 시험도 많이 사용하는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을 사용한 지문을 씁니다. 각 시험의 그 출제 방향에 대한 설명을 보면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빈도수 높은 단어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단어 따로, 수능 단어 따로, 생활영어 단어 따로, 토익 단어 따로가 아니라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이 기초 단어들이고 빈도수가 좀 더 낮은 단어로 갈수록 높은 수준의 시험 성적에서 필요한 단어들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빈도수가 높은 1000단어,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1000단어만 알면
여행 영어나 간단한 일상 회화 가능합니다. 2000단어를 외우면 중학교 시험은 당연히 문제 없고 토익도 600점까지는 나옵니다. 좀 더 자유로운 일상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영어 단어 3000개를 알면 수능은 약 3등급 정도, 토익은 700점 정도, 토플은 80점 정도 나올 겁니다. 4000단어를 외우면 최소 수능은 2등급 이상, 토익은 800점 이상, 토플은 90점 이상 갈 겁니다. 5000단어를 외우면 수능은 만점입니다. 토익도 950점 이상, 토플도 100점 이상 갈 겁니다. 6000단어를 외우면 토익은 거의 만점이죠. 토플도 110점 이상, 공무원 시험도 90점 이상 나옵니다. 7000단어 이상이면 토익은 이미 만점입니다. 그리고 토플도 만점 가깝게 나옵니다. 8000단어면 모든 시험은 만점 수준이 됩니다. 저는 우선 빈도수에 따라 분류해서 챗GPT가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들을 빈도수 순서대로 잘 알려줍니다. 1000개씩 8000개까지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엔 각 분야별로 특화된 빈도수는 낮지만 각 시험에 나올 소수의 단어들을 또 뽑아드리겠습니다. 수업은 이렇습니다. 매일 10분 단어 암기는 1차 시기는 2초 동안 영어 단어를 눈으로 보고 입으로 따라하고 2초 동안 뜻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따라합니다. (2차) 시기는 2초 동안 영어 단어를 눈으로 보고 외웠던 뜻을 말해봅니다. 그리고 2초 동안 뜻을 눈으로 보고 외웠던 뜻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3차) 시기는 2초 동안 뜻을 먼저 눈으로 보고 외운 단어를 말해봅니다. 그리고 2초 동안 외운 단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입으로 따라 읽습니다. 한 단어는 첫째 날 1차 시기, 둘째 날 2차 시기, 그리고 넷째 날 3차 시기로 반복됩니다. 매일 출근하면서 10분 동안 보고 외우면 됩니다. 출근하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하루 10분 단어 외우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저와 함께 하루 10분, 20일, 1000단어씩 외우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영표훈이었습니다.